최근 일본에서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가상전쟁 시나리오가 발간돼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엔 불과 5년 전만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독도 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왜 갑자기 조용해졌는지, 그리고 만약 자위대 측이 본격적인 무력 행동에 나설 경우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들이 자세히 서술돼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은 결코 한국에 군사적 도발을 해서는 안 되며, 이는 육군뿐만 아니라 공군과 해군 등 자위대의 핵심 전력을 총동원한다 해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과거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대립이 고조됐던 가운데 일본 육상 자위대 간부학교 소속 한 군사 전문가는 자위대의 독도 점령 시나리오를 유력 군사 전문지에 기고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해당 시나리오를 밝힌 인물은 다카이 미스오 전술교관 출신이었는데요. 그는 일본의 군사 전문지 군지 겐큐에 다케시마 폭격 작전은 가능한가? 라는 기사에서 독도 공격 계획은 군사 문제에 관한 문외한들의 황당무계한 공상이 아니라고 운을 뗀 뒤 이 제안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국방의 기본 방침과 방어의 본령을 재검토하고 군기관은 국방 체제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독도 무력 점령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한 예는 다카이 교관이 처음인데, 실제로 일본 군사 담당 기자들은 해당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사실적이라며 한국군에게 우리의 속내를 보여주는 비밀 누설이 아니냐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모 교육을 받은 장교라면 독도 공격 시나리오는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방책이라며 이것이 단지 상상이 아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계획임을 노골적으로 흘리기도 했죠. 다카이 미스오의 시나리오는 치밀하고도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독도 공격 시 F-2 전투기 4대, F-15 전투기 40대와 전자전기 4대로 구성된 편대의 기습 공격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일본이 자랑하는 127mm 함포로 무장한 호위함 5척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의 배경엔 막강한 자위대의 해공 능력을 은연중에 과시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의 총 병력은 대략 23만 명이며 이지스함 6척, 잠수함 16척을 비롯 전투기 359대를 보유하고 있고, 국방비의 총액은 510억 달러, 이 밖에도 구축함 36척, 기뢰함 29척, 전함 110척, 전차 902대 등 최첨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투함정들이 독도 인근 해역에 도달하기 전 한국의 해 공군에 노출돼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육상 자위대는 기지로부터 300km나 떨어진 독도를 공격할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첨단 해공 무기들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어 전투기 공격으로 다케시마의 한국군 시설을 파괴한 다음 1개 소대 규모의 특수부대를 잠수함으로 상륙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특수작전은 자위대가 현재 보유한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자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한 F-2 전투기는 기존 F-15기의 대지상 공격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명품 전투기로 세계 대전이나 월남전에서 방파제 하나를 타격하기 위해 통상 100여 발의 포탄이 필요했다면, F-2기가 장착한 정밀 유도폭탄의 경우 단 10발이면 충분할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카이 미스오는 독도의 저반 시설을 파괴하는데 4대의 전투기 그리고 10발의 포탄이면 충분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그 시점에 F-15 전폭기 40대는 독도 상공으로 접근하는 한국군 공군기들을 맞아 공중전에 돌입하고, 전자전기 4대는 한반도 일대의 레이더 기지들을 무력화시키는데, 만약 한국의 기상 상황이 좋지 않다면 이 작전의 성공 확률은 더욱 높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폭격이 완료되면 잠수함을 통해 기동군이 독도에 상륙하고 동시에 호위함대와 초계 임무에 들어가는 순간 1차적인 독도 탈환 작전은 성공이고, 뒤이어 그는 독도 탈환 작전은 국지전에 불과하나 어엿한 육해공 통합 작전이라며, 계획에 성공하는 순간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것, 그리고 군사행동이 정당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주장해야 한다는 등 정치적인 마무리까지 신경쓰는 용의주도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본인 전문가는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오랫동안 일본의 동향을 주시해왔고, 그들이 비밀리에 세우고 있던 독도 침범 계획을 모르지 않고 있었다는 것. 김성만 전 해군작전 사령관은 일본은 독도의 위치 특성상 러시아 함대의 남하를 저지하고 70여 척에 달하는 북한의 잠수함 세력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시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러일전쟁 이전에 깨달았을 것이라며, 따라서 집요하게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키려 한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이에 대비해 미국산 탄도미사일인 에이테킴스와 독자 개발한 순항미사일 현무를 실전 배치한 상태지만 전면전에 관해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는데요. 김제독은 한일 간 독도 분쟁은 전투기와 함정 간 전투보단 잠수함전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한국이 보유한 독일산 잠수함에 비해 1905년부터 잠수함을 직접 건조한 일본산이 성능과 운영 능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당장 해군력을 보강할 수 없다며 독일 해군의 유보트 잠수함대처럼 늑대 때 전술을 구사해 우선적으로 시간을 끄는 데 주력하는 것이 최선이라 전했습니다. 그 사이 서해안에 편중된 공군력을 끌어온다 해도 대부분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는 임무상의 한계와 항속 거리가 짧아 장시간 작전에 투입될 수 없다는 단점, 게다가 단 한 척뿐인 독도함에 비해 일본 해군은 척수로만 5배, 질적으로 10배 수준이나 앞서 있다며 이 모두를 상대하기 위해서 잠수함과 이지스함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가 뒤이어 밝힌 내용은 일본 군사 전문가뿐이 아닌 시민들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흔히들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면 우리는 대마도를 점령하면 된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농담이 아닌 실제로 한국군이 세우고 있는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일본은 독도를 쉽게 점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이 대마도를 공격하며 방어하기에 무척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 놀랍게도 한국의 대마도 점령 시나리오는 일본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대부분이 극도로 두려워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공중전은 일본이 유리하다고 하지만 제공과 지상 공격기 분야에선 한국이 월등한 데다 특히 육상 전력은 감히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절대적인 수준이라 한국이 작정하고 기습을 한다며 막아낸다는 생각 자체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일본은 독도 공격 사태에 대응해 한국 측이 선택 가능한 행동으로 탈환 작전이 아닌 특수부대와 해병대를 주력으로 대마도를 점령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고 밝혔는데 한국인의 특성을 감안하며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경우의 수는 매우 높으며 이후 단순 국지전이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한국 측이 독도를 잃게 되는 사태에 대비해 쓰시마를 거래 조건으로 내놓을 것이며 그들의 전투 능력으로 볼 때 혼슈나 규스로부터 대규모 증원군이 도착한다 해도 쉽사리 탈환은커녕 그들이 전멸당하는 건 아닐지 안위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반도 남부에서 수송 헬기 5대에 분승한 공중기동부대 1개 중대가 출동해 쓰시마 공항에 강화한 후 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동시에 코브라 헬기가 대마도 내 자위대 주둔지와 레이더 및 통신시설들을 공격해 파괴할 것이며 뒤늦게 투입된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는 서일본 일대의 모든 공군기지와 해군기지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진지 등 핵심 시설들을 공격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해군의 잠수함들은 동해의 기뢰를 부설하고 해상 자위대 함대의 출격을 원천 봉쇄할 것이며 그 시각 포항과 진해에서 출동 태세를 갖춘 약 1600명의 해병 대원과 70대의 전차가 쓰시마에 기습적으로 상륙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뒤이어 고작 1개 중대에 불과한 육상 자위대 소속 쓰시마 경비대는 산악지대로 후퇴해 증원 부대가 올 때까지 버텨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 분명한데 뒤늦게 병력이 도착한다 해도 그들은 이미 치명적인 손실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육상 전력은 특히 섬지역 침공에 적합한 대규모의 특수부대와 해병사단을 보유한 데다 국가 동원 체제까지 워낙 잘 갖춰져 있어 육해군 인력 보충이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라 말했습니다. 설사 자위대 측이 어렵게 점령한 독도를 버리고 해공군을 투입한다 해도 현무 순항 미사일의 위력에 전방위의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무엇보다 과거 한국군 측이 말하길 만에 하나 일본이 독도를 점령한다면 한국은 그에 대한 대가로 대마도를 점령할 것이라고 말한 점에 대해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저 농담거리가 아닌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죠. 분명한 건 일본이 한국에 전쟁을 걸어온다면 결국 득을 보는 건 한국이라는 사실. 어쩌면 독도를 내주고 대마도 플러스 일본 남부지역 일대를 일부 가져온 것도 그리 나쁜 거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매일 다양한 세계 뉴스를 한방에 쭉 전해드리는 푸쉬뉴스입니다. 오늘도 따끈한 최신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매일 편하게 시청하시면 분명히 유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미국 뉴욕타임즈가 도쿄의 술집을 취재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최종 판정자가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선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 기자가 도쿄의 롯본기를 지나면서 보게 된 것은 좁은 술집의 창문을 통해 커다란 맥주잔을 들이키면서 바로 코앞에서 하는 요리사의 요리를 마스크를 벗고 쭉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자가 알기로는 일본인들은 질서를 잘 지킨다인데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짓된 이미지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둘 수가 없는 일본의 노동문화와 실상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으며 여전히 퇴근 후 술잔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C19에 대한 느슨한 인식으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만남과 외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고 봤습니다. 일본의 국회의원도 호스티스 바를 방문했다가 들통이 나고 결국 탈당을 하는 등의 요란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증명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사진들이 미국의 친구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안전한가라고 안부를 묻는데 우리 가족은 외출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을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일본인들의 느슨한 인식은 도쿄올림픽 강행을 위해 C19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아베 정부가 세뇌시킨 탓이라고 봅니다. 감기처럼 지나가고 저절로 나으니까 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정보를 말이죠. 다음 소식은 집단 면역의 실패 국가로 지목받은 스웨덴에 관한 뉴스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고에 의하면 스웨덴의 새로운 접근 전략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그동안 경제를 침체시킬 수 있는 상점 휴업과 휴교 등 폐쇄적인 정책을 거부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최종 판정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스웨덴 총리와 정부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웨덴의 그래프는 완만한 곡선으로 바뀌었으며 다른 유럽 국가와의 비교해서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 국내에서는 총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지도가 상승하는 등의 결정 승인이 있었고 개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HSBC 글로벌 리서치 경제학자 제임스 포메로이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스웨덴의 경제적 수축은 다른 국가들보다 낮을 수가 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웨덴이 최종적으로 승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국민들의 피해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전 세계인들이 실험 대상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건강해지는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에서 이제 대형 상점의 문을 닫아야 하는 때가 되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의 슈퍼마켓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고객들이 수백 명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수백 명의 종업원들이 이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식당이나 슈퍼마켓의 종업원들 수십 명이 C19로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 전문가들과 상점 주인들은 상점의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점들은 이미 픽업이나 배달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드라이브스루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대형 소매점 체인인 크로거, 자이언트 이글, 베스트바이가 동참하면서 매장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장과 배송, 그리고 특별한 판매 방법 등에는 더 많은 인력 채용과 설비의 추가 등이 필요로 하게 되어서 많은 소매점들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거나 닫거나 하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도 어느 정도 수습의 길에 접어들어야 될 텐데 지금은 완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한 때이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해도 별 도움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번 사태로 미국은 세계적인 리더십을 상실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볼 정도로 미국의 어려움은 예산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뉴스는 미국 여배우의 수제 마스크 제작 영상에 관한 것입니다. 다수의 영화에 출연했고 현재 방송과 작가로 일을 하고 있는 스테프니 위어가 미국인들이 각자 자신의 가정에서 마스크를 제작하는 것을 돕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상은 요즘같이 무거운 분위기에서 한번 웃어보자고 만든 유머 영상입니다. 4분이 넘는 이 영상은 제작 과정을 진지하게 시작하며 과정을 나누어서 제작 과정을 직접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위질로 손가락을 다쳐서 밴드를 하고 나오고 끈을 자신의 얼굴로 길이를 자르다가 엉뚱하게 나오고 재봉틀을 사용하다가 자신의 소매가 끼는 바람에 상의를 탈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 작품은 귀에 걸 수도 없는 상태가 되죠. 이 영상은 400만 명의 조회수를 가져왔고 1500여 개의 댓글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두들 이 어려운 때에 웃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고요. 정말 어려운 때에 이 영상을 보면서 구독자분들도 한번 웃어보셨으면 합니다.